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안전한 나라, 2021, 도토리묵, 찐 우정이네요. 자, 먼저 2021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신규 프로그램들의 대거 편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2021년 MBC 예능 라인업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숨은 배달 맛집들을 찾아 나서는 배달고파 일단 시켜. 이게 배달이 된다고? 충격인데? 와, 이거는 실패 없는 느낌. 좀 하네.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네. 신기하다. 이거를 배달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등이 뭉친 토크쇼 쓰리박에 이어서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였죠. 아무튼 출근과 볼빨간 신선 노름이 정규 편성으로 돌아오며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선보이게 될 다채로운 기획들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획은 어떤 기획인가요? 저는 내 MC가 이제 신선 컨셉으로 나오는 볼빨간 신선 노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고편을 보니까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좀 난해해서 더 인상이 깊었는데 우리는 신선일세. 이봐, 그만 받아들여.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우리 신선들의 예민한 혓바닥으로 옥황상제님의 메인 셰프를 뽑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한 거야.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식감은 너무 즐겁다, 진짜. 자, 형이 얘기하는데. 너 가만 안 둬, 진짜. 말이 그랬다. 파일럿 때 이 프로그램의 전국의 이제 라면 고수를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고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들을 소개했는데 그 안에 반전이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정규 편성 때 어떤 메뉴가 나올까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고요. 다만 핵심 주제가 이제 요리로 이제 좀 확대되고 바뀐 만큼 다른 쿡방들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에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튼 출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파일럿 때 굉장히 재밌게 봤고 청년들을 다루는 언론들의 모습은 취업하기 어렵다라든지 N포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늘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그렸었는데 그때 보고 나서 이렇게 에너지 있고 밝고 경쾌하게 사는 젊은이들도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그때 지적 나왔던 게 너무 성공한 청년들 위주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본 힘든 청년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정규 편성됐기 때문에 다양한 출연자들의 다양한 출근 모습들 좀 담아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굉장히 출근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잘 녹여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리박과 아무튼 출근 이 두 프로그램이 모두 기대가 됐어요.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씨가 한 프로그램에 모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분들의 도전 정신, 자기 관리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그런 예능이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출근은요. 전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요. 이 세대 갈등이에요.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저대로 힘들고요. 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세대는 이 선배 세대의 갑질, 꼰대 문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젊은 세대는 저렇게 직장을 출근하고 저런 것이 고민이구나. 그리고 어떠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시사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앞서서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사진 정리 서비스 폰크링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사진 찍는 것들이 굉장히 손쉬워졌죠. 그래서 쉽게 찍고 쉽게 보관하고 쉽게 꺼내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필름 시대보다 우리가 사진을 안 보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는 이제 폰을 열어서 이거 정리를 해야지 하고 들여다보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접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그냥 뭉텅이로 버려질 때도 있는데 우리의 스마트폰 속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굉장히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참신한 기획에 대한 관심부터 MC에 대한 기대까지 정말 다양한 시청 포인트들 꼽아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교양 부문에서는 다큐멘터리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VR 휴먼 다큐멘터리와 빈집살레 확장판이 각각 3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인데요. 이 중 눈길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저는 지난해 방송되었었죠. 7살 나연이와 엄마의 재회를 그렸던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워낙 그 감동이 커서 그런지 이 VR 휴먼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작년 12월에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인 ABU상에서 TV 다큐멘터리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은 남편의 순애보와 고 김용균 씨의 이야기가 그려진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 너를 만났다 때도 좀 이제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완벽한 싱크로율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년 동안 어떤 보강이 있었는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희정 의원님처럼 VR 휴먼 다큐멘터리를 꼽았는데요. 미리 예고된 어떤 사연 말씀해 주셨지만 고 김용균 씨나 아내를 잃은 남편 사연처럼 좀 더 억울한 죽음이나 안타까운 어떤 사연에 대해서 보다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그 사연에 공감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R이라는 어떤 재미나 오락만에서 또 활용되었던 어떤 그 기술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건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좀 기대를 준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빈집살레를 꼽았는데요. 작년에 했던 빈집살레 그 3부작이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3편으로 마무리되기에는 이건 너무나 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도 궁금하고 특히 그 리모델링 된 집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을 고쳤더니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좀 잘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빈집살레를 꼽았습니다. 2021년 안방극장의 유쾌함을 선사할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들 살펴봤는데요.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프로그램들인 만큼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찐 우정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스타와 친구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스친송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키워드입니다. 7명의 스타와 그 친구, 절친이 한 팀으로 등장해서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노래를 열창했고 그야말로 찐 우정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분의 여자를 뺏었어요.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됐으면 연수라고 표현하겠어요. 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길을 잃었죠.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사랑인 거요.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베스트 스친송 팀은 노사연, 김대한 팀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1등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오늘 이렇게 스타의 친한 친구의 노래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서 이렇게 한우 세트를 받는 거는 굉장히 기뻤어요. 아무리 제가 고기를 좋아해도 이 한우는 눈물을 머금고 너한테 줄게.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새해 첫날을 아주 훈훈함으로 물들인 무대들이 펼쳐졌죠.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새해 첫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연락 주고받으며 보니 감동 2배. 경연현식이 아니라서 특히 더 좋았어요. 마음 편히 노래에 감상했다는.
스친송 정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하고 뜻깊은 프로그램 같아요. 듀엣곡 음원 내주면 좋겠다. 몇 번이나 다시 보기 재생 중. 경연 형식이 아니라서 좋았다는 댓글과 함께 정규 편성을 기대한다는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네, 이날 방송 6.1%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탐나는 TV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래 프로그램 자체로 오랜만에 좀 등장한 프로그램이어서 색다른 형식의 노래 무대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특히나 이제 무대 위 인물이 누구의 친구일까를 좀 추리하는 재미는 쏠쏠했던 것 같아요. 나훈아 씨의 노래 홍석훈 씨가 좀 기억에 남는데 아테스쇼 아테스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쇼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외치네. 운동형 친구 아니에요? 지금 모자 쓰고 왔는데 모자 벗으면은 미안합니다. 너무 경솔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네요 오늘. 박명수 씨. 국민이 다 하는데 뭐 박명수 씨. 새삼스럽게. 저 오늘 좀 즐겁게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운동 친구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 의상 자체는 범상치 않은 의상이에요. 저 일반 사람 입기는 좀 힘든 의상이고 우리 이 트롯 쪽에 관계되는 후배들하고 아마 가까운 그런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분들이 누구인지를 호기심을 증폭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김수찬 씨의 이제 충격 고백이 있었죠. 친구분의 여자를 제가 좀 안타깝지만 뺏었어요. 물론 이게 낚시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게 절친의 어머니라는 어떤 이야기여서 약간의 허무함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타와 진짜 친구들의 오래된 인연만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그 음악과 곁들여지면서 스친송만의 재미와 어떤 관전 포인트가 다른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전민기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사연들은 굉장히 따뜻했고요. 또 노래들은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너무 트로트에 치중되어 있던 최근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좀 이제 아쉬웠던 것들은 스친송이 저는 정체성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경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전문 프로그램처럼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는 친구들끼리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따뜻한 사연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나와야 하는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스타들을 어떤 친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그 기준점들을 명확히 한다면 따뜻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처음에 보면서 또 경연이야? 왜냐하면 경연같이 보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특히 신동엽 씨는 그 타 방송사에서 이미 그런 경연 프로그램 대표적인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한 컨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방송을 봤을 때는 노래 실력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불만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훈훈한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보다 뻔하지 않은 내용을 또 담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좀 출연자 조합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스트 스친송으로 뽑힌 노사연, 김대한 씨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한 지가 43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주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한테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있겠다. 보컬 레슨을 좀 하면서 좀 나한테 내 자신한테 좀 지쳐 있었던 이런 마음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고. 누나가 노래를 배웠다고요? 네. 그러면 레슨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스스로 얘기를 하신 게 나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편하게 노래를 즐기시던 모습 그대로 노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노래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이라던가 또 노사연 씨가 가요계 대선배이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또 도전하고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한테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편안하고 훈훈하게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를 매개로 우정을 되돌아보는 스친송 정규 편성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도토리묵인데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2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15년 절친 윤두준, 이기광 씨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메뉴인 도토리묵을 9시간 만에 완성하면서 역대 최장 식사 준비 시간을 기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대박이다. 내가 저기다 다 시켜놨거든. 다 굳었다. 이제 묵 써나요, 선생님? 그래도 어느덧 다 했다. 다 했어, 다 했어. 뭐 어느덧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새벽 1시 된 것 같은데. 9시간이면 올 수도 있겠다. 잘하고. 다람쥐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줍고 껍질 까고 전분 만들고 빻고. 와, 그걸 하루 안에 다 했어요? 이거를 몇 시간 만에.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의 도토리묵. 굳었나요? 나와야 되는데. 굳었나요? 오, 됐다. 됐다. 와. 야,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야, 믿기지가 않는다, 이거 진짜. 아, 맛있겠다. 와, 진짜 탱글탱글하다. 색도 되게 진하고. 와, 오늘 완전 젤리 같네. 건배. 와, 진하다. 와, 진하고 약간 쌉싸름한데 이게 진짜 이 쫀득쫀득한 것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다르네요. 저희도 7시간 반 정도 만에 먹었는데 최고 저희보다 더 늦게 먹었어요. 최고 기록 달성. 9시간. 9시간. 이걸 누가 또 깬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그렇지? 야,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한 내년쯤에는 쌀을 모내기를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는 걸로 해서. 또 먹고 싶다. 생각보다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자연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네. 한 끼 한 끼 먹는 게 자급자족하고.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고.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빨리 주무시고. 내일 일정을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재밌는 거 해봐야지. 괜찮습니다. 오늘 충분히 재미를 받고. 네,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유쾌한 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이스카우트 캠핑을 간 소년들을 보는 듯 뭘 해도 어떤 장난을 쳐도 귀엽기만 한 막내 동생들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기광 씨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좀 이렇게 군대의 기운이 남아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 오지를 정복하겠다는 아주 투철한 정신들을 잘 보여줘서 그런 점에서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날 스페셜 백토커로 나왔던 문희준 씨가 인상적이었어요. 문희준 씨가 이제 이전 회차 이제 갔다 왔으니까 본인도 오지 경험이 있잖아요. 특히나 더덕을 캐러 가는데 굉장히 잘 캐더라고요. 크고 좋은 것들을 잘 많이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걸 보면서 문희준 씨는 저희는 저렇게 큰 거를 캐서 다 요만한 것만 캤거든요. 진짜요? 저희 막. 저희 진짜 활동만한 것만. 진짜. 에이. 도덕이다. 진짜로? 도덕이잖아. 도덕. 저희가 요만하거든요. 저거 캐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가. 노력했으나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경험했던 자와 경험하고 있는 자의 공감 토크가 가능하구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재미가 컸던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번 편이 이 두 분이 오랜만에 예능에 좀 제대로 오랫동안 이제 화면에 잡혀서 출연해서 굉장히 좀 반가운 게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씩 고생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짠하기도 했지만 그 9시간 동안 오고 갔던 어떤 입담, 이런 리액션들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어요. 와, 나 허리 진짜 끊어질 것 같아. 아니야. 허리 쉽게 안 끊어져. 오, 야. 이거 봐. 벌레 들어있어? 애벌레네? 와. 거기 구워볼까? 애벌레 왜 구워? 정글도 아니고. 거의 정글이에요. 여기? 이거 혹시 제작진과 안 싸우면 다행이야 뭐야? 이게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넣어. 극한으로 몰아넣고 이 자식들이 싸우나 안 싸우나 테스트하는 거야. 이분들이 이제 예능에 이제 좀 완벽하게 적응을 했구나. 뭐 이제 이렇게 훨씬 더 재미를 주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기광 씨가 이제 제작진하고 안 싸우면 다행이다. 근데 이 멘트가 조금 주는 어떤 저는 약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늘 여기서 싸움이라는 이 키워드가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늘 싸우냐 안 싸우냐 요걸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능을 특히나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오면은 제목이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기 때문에 뭔가 갈등의 요소를 제작진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좀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어떤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좀 한계가 좀 보여서 다양한 변주를 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편이 연령과 어떤 성별을 좀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시도가 되는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공희정 의원님과 저는 그동안에 나왔던 분들에 비해서 이 팀은 정말 젊어서 너무 보기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어린 사람의 이야기도 어디인가에 오지에 가서 정말 안 싸우면 다행이야 하면서 둘이 우정이 깊어져서 돌아오는 모습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여성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성끼리도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도가 이제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안 싸우면 다행이야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스타들 간의 절친 케미스트리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안전한 나라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4일 생방송으로 방송된 100분 토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신년 특집 2021 총리에게 묻는다 편으로 꾸려졌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인데요. 잘했다가 43.6%고요. 잘못했다가 53.5%로 잘못했다는 답변이 약 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백신 확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투명하게 얘기를 좀 제대로 좀 얘기해주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불만도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그 성적표가 좋지 않아요. 근데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평균 한 60대 40 정도로 그래도 잘한다가 60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는 좀 박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백신, 재난지원금 등 최근 떠오른 현안들을 살펴보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2021년 정부의 대책을 함께 토론했습니다. 2021년 안전한 나라를 위한 계획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는데요. 생방송 함께한 시청자들의 반응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댓글들 준비해봤습니다. 100분 토론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질의응답 컨셉 신선했고 재밌었네요. 2021년은 무사히 지나갔으면 경제 전문가를 모셔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제 이슈까지 다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들었네요. 좋았다라는 댓글이 있었지만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서 아쉬웠다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100분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각 사마다 신년 특집 토론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MBC가 정세균 국무총리를 초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평타 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이 있고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나와서 현장에서 정말 바로바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외에도 청년 실업이라든지 고용 안정망 문제 또 배달 플랫폼의 문제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뜨거운 화두로 나왔던 아동 학대 문제 이러한 것들을 짧았지만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패널로 나와주신 세 분 중에서 저는 특히 표창원 씨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현안들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무척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걸 좀 종합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있어서 누가 책임자냐 전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러면 아동보호,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자는 누굽니까? 없습니다. 다 산재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각 법도 다 산재돼 있고 책임도 다 분산돼 있어요.
각각의 정책들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하고 질문하고 했던 점들은 패널들 중에서는 굉장히 빛났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토론이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총리에게 묻는다가 아니라 듣는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좀 강했던 것이 좀 아쉬웠고요. 끝으로 하나는 이 32분의 시민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취약 주거 환경에 대한 정부의 법적 안전망 강화 대책 혹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 같은 기사들이 이 보험료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100분 중에 한 10분 정도만 할애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서 그냥 전달하는 정도여서 이 시민들의 참여 시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방송 초반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코로나19와 이제 집단 면역 이야기를 이제 나눴던 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긍정적인 예상이나 약간 좀 이제 안심을 좀 유도하는 답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통 체계나 어떤 접종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강조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분 토론에서 시의성 있는 현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